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엑셀로 왔을 때 지금처럼 계산 작업에 보니까 표 1이다, 표 2다, 표 3이다, 표 4다, 표 5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표가 있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라는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학과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학과가 지금 C열에 이곳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학과가 생물학과인 그 학생의 최대 점수와 우리 학과가 우리 물리학과인 그 학생의 최대 점수요. 최대 점수의 그 평균을 C의 1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생물학과의 최대 점수를 구하고 물리학과의 최대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점수에 대한 그 평균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요 함수를 써주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대 점수를 구할 때는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우리가 최대 점수를 구할 때는 학과가 이제 생물학과다, 우리 물리학과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점수를 각각 이제 학과별로 그렇게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 dmax가 됐든 dmin이 됐든 우리 d의 에버리지, dsum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지 그 열 번호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은 우리 셀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서 그 범위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학과가 이제 생물학과인 거 찾아라. 그리고 우리 학과가 이제 물리학과인 거 찾아라. 요게 이제 조건인데 그때 조건은 A의 11번, B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학과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생물학과다, 물리학과다 이런 글씨를 봤을 때 띄어쓰기 같은 건 없죠.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학과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생물학과인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학과가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과인 거 그거 이제 찾아줄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학과가 생물학과인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 범위를 써도 돼요. 이 범위를 써도 되지만 이 범위를 써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결과값은 맞지만 우리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됩니다. 왜? 조건을 지금 여기다가 써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고 학과가 생물학과인 거 찾아달라. 이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과가 생물학과인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점수의 이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얘를 우리가 dmax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d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내가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 dmax 최대값을 구할 거죠. 우리는 뭐의 최대값? 우리 점수의 최대값이요. 해서 그때 우리 열 번호를 이제 뒤에다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열 번호를 내가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점수라고 써져 있는 요 셀 있죠? 요 셀을 직접 이렇게 이제 찍어도 됩니다. 그때 이 점수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 이제 이름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성별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학과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점수가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뒤에 2번 셀 이렇게 이제 찍어도 되지만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4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4라고 써놓고 그때 우리가 학과가 이제 생물학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학과가 생물학과인
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는 네 번째 열에 있는 이 점수의 Dmax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95.3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생물학과인 그 사람들의 점수를 쭉쭉쭉 봤을 때 지금처럼 점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95.3 요 점수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과가 생물학과인 그 사람의 우리의 최대값을 전부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우리가 싹 다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요. 복사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 조건만 우리가 이제 학과가 물리학과다. 이 범위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리학과 그 사람의 점수의 이제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를 지워버리고요. 학과가 이제 물리학과다. 여기다가 아까 조건 써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변경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92.4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리학과인 그 사람들이요. 물리학과 그 점수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최대값이 92.4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생물학과의 최대 점수 그리고 물리학과의 우리 최대 점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요 앞에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생물학과의 최대 점수를 구했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물리학과의 최대값을 구했죠. 그 값들에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줄 거니까 이 두 개 식을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맨 앞으로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로 우리가 Dmax 쓴 거 요 두 개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때 첫 번째 Dmax, 우리 두 번째 Dmax요.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에버리지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그 두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이 지상을 봤을 때 점수의 평균값이요. 점수의 평균값을 지금 이렇게 이제 구했죠. 그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을 이제 하래요. 내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나오면 그때 내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이제 93.8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내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운드 다운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이 식 맨 앞으로 찾아가서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맨 뒤로 이제 이동을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운드 다운에 그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뒤에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지금 여러 줄로 이제 표현이 돼서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3.8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우리 Dmax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학과가 물리학과인 그 사람들의 우리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줬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요 Dmax에서 우리가 이제 학과가 물리학과인 그 사람들의 점수의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점수들을 싹 다 이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구할 거라 이 두 개 Dmax를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로 묶어준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점수, 우리 두 번째 점수요. 해서 이 두 개의 점수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준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싹 다 이제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평균값을 라운드 다운 내림해 달라. 내림해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죠. 표 2에 보니까 천인 3종 경기의 결과하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록이라는 게 있대요. 기록이 지금 우리 아이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죠.
이 기록이 가장 빠른 그 사람의 기록을 우리 H12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 기록들 중에서 가장 빠른 거 그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록들 중에서 가장 빠른 거를 이제 구할 때는 이 기록들 중에서 이 시간이 가장 작은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스몰이라는 요 함수가 있죠. 해서 이 스몰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록들 중에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가장 빠른 그 사람의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몰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기록을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기록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스몰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시간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 셀을 이제 찍어 놓고 우리가 컨트롤 1번이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그때 여기에 나온 그 시간은 1시간 6분 6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들 중에서 우리가 기록이 제일 짧은 거요. 가장 빠른 그 사람의 기록이 1시간 6분 6초 요 시간이 맞죠? 근데 지금 이 셀에는 지금 우리 표시 형식을 봤을 때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제 다 구해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기록이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1시간 15분 28초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 분, 초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거는 소수점 그 값이 아니라 우리 시간 값을 구해 준 거예요. 그 시간에서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요 두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구한 이 기록에서 minut이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분만 추출한 다음에 그 분에 해당하는 거 그 값을 이제 출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분, 요 한글을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구해놓은 그 기록에서 second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초를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초 이렇게 이제 한글로 우리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썼던 요 스몰이라는 요 함수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컨트롤 X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가 hour라는 요 함수를 좀 묶어보자고요. hour라고 쓰고 컨트롤 V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놓은 그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서 hour, 시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요. 시간을 이렇게 이제 추출해 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을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 열어서 이어서 뭐를 출력해라. 우리가 이제 분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분을 추출할 때는 우리가 minut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minut이라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내가 아까 스몰 함수로 구했던 그 시간이요. 그 시간에서 우리 분만 추출해 달라. 분만 추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 열어주고요. 이어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달라. 그리고 %, 열어서 이어서 뭐를 출력해라. 이제 초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second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리고 해서 컨트롤 V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스몰 함수로 구했던 그 기록이 나오겠죠. 그 기록에서 초만 이제 추출한 다음에 그 초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놓고 맨 뒤에서 이제 %, 열어서 그 뒤에다가 초라는 요 한글을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여러 줄로 이제 표현이 돼서 잘 보이지 않죠?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1시간 6분 6초하고 우리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록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그 값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 값을 이제 구해놓고 우리가 hour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시간을 구해주고 미닛으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분을 추출해주고 그리고 세컨드로 묶어서 이제 초를 추출했어요. 그 값을 이제 화면상에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시간에 해당하는 걸 출력해주고 이어서 시간이라고 요 글씨를 이제 출력해라. 그걸 출력하고 이어서 우리 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출력해주고 이어서 우리 분이라는 요 한글을 출력해달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세컨드 초를 이제 출력해주고 이어서 우리 초라고 요 글씨를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상공 홈쇼핑 배송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주문 코드가 있대요. 주문 코드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주문 코드에 앞뒤 공백을 제거를 한 후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막 공백이 막 들어가 있죠. 뒤에 공백 들어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도 공백이 막 들어있나 봐요. 이런 공백들을 싹 다 이제 제거를 하래요.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전체 문자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이제 변환해서 배송 코드에다가 표시해라.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봤을 때 만약에 ABC 1, 2, 3이라고 이렇게 있다면 대문자로 이제 싹 다 바꿔서 ABC 1, 2, 3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앞뒤 공백을 제거할 때는 우리가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자를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줄 때는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쓰고 여기다 이제 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주문 코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문 코드에서 좌우 공백을 이제 싹 다 제거를 해서 지금처럼 배송 코드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트림이라고 쓴 거를 싹 다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싹 다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트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문 코드에 들어있는 좌우 공백을 싹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이 주문 코드에 들어있는 것들을 싹 다 일단 대문자로 먼저 바꾸고 대문자로 싹 다 이제 바꾼 상태에서 좌우 공백을 제거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 코드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하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전부 다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어퍼라는 함수 쓴 거를 우리가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좌우 공백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줘도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결과값을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내가 함수를 이렇게 써도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쓰라고 한 그 함수만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전부 다 이제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4번에 보니까 직원별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부서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부서명이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부서명이 영업 A이고 라고 했어요. 영업 A랑 똑같은 게 지금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판매량이라는 게 있대요. 판매량이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800 이상이다. 이 조건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800 이상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판매량의 이제 평균을 HA24번 셀에다가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건을 봤을 때 중간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죠.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해 줘야 돼요.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싹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하나가 더 있죠. 해서 이 세 개의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평균값을 출력할 건데 지금 우리 함수를 보니까 average if라는 요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average if s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우리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 함수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부서명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고 판매량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건이 딱 한 개만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if 요걸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average if s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average if s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average if s요. average if s요. 자,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또다시 조건 범위 컴마 우리가 조건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average if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걸 이제 계속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에 우리의 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평균값부터 구하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if s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판매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계산 범위로 우리가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이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영업 A랑 영업 A인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영업 A다 라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800 이상인 거 찾아라. 해서 크거나 같다 800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량의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량의 평균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했을 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뭐를 하래요?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 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면 두 번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을 하라 그랬죠. 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12.4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라운드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니까 얘는 아니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내림해주는 함수니까 얘도 아니죠. 그래서 올림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두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882.6667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얘를 이제 라운드업으로 묶었을 때 그때 결과는 882.7하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구한 이 평균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올리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이 H열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예요. 그때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영업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800 이상인 거 찾아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걸 이제 라운드업 올림을 해달라. 올림을 해서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average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우리 sum if s라는 이 아이도 이 뒤에다 쓰는 이 형식이 100% 똑같다고요. 그리고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 count if s요. 이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개수를 세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산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에서는 이 뒤에다 쓰는 이 조건들이랑 우리 sum if s에 쓰는 이 조건들이랑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범위만 안 써주면 그게 우리 count if s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는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신체 검사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거를 이제 구하래요. 체질량 지수를 여기다 이제 구해서 그 값이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다. 그리고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이다. 그리고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저체중이다, 정상이다, 비만이다. 이거를 우리 체질량 지수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거듭 제곱할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우리 파워라는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체중은 지금 여기 C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신장은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찍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체중 나누기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신장에 제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신장의 제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파워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장의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체육에 엔젤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체질량 지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러면 요 체질량 지수 구한 요 식이 있어요. 요 식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질량 지수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가지고 20 미만이야? 아니면 25 미만이야? 요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써서 이제 물어볼 건데 그때 내가 이 체질량 지수 요 칸에다가 출력해야 되는 게 저체중 아니면 정상 아니면 우리 비만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우리가 두 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 쓰자고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이제 if 만약에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방금 체질량 지수를 구했다. 이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작다 2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20 미만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저체중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체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 미만이 아니라면 그러면 25 미만인지 아닌지 모르죠. 모르니까 또다시 이제 if 써서 우리가 또 함수식을 또 써주면 됩니다.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체질량 지수 이제 계산한 그 식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이번에는 25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25 미만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정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만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두 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정상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7.6 얼마 얼마 하고 나왔죠. 얘는 이제 비만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이제 19.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저체중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3.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정상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6. 얼마 하고 써져 있으니까 비만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20. 얼마, 22. 얼마, 20. 얼마 하고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정상이 나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C의 27번 셀 나누기 파워하고 이렇게 쓴 게 우리 체질량 지수를 이제 계산해 준 그 식이죠.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요만큼 이제 참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이제 첫 번째 if에서는 거짓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한 그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20 미만이라면 저체중을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 미만이 아니래요. 아닐 때는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 뒤로 이제 거짓으로 이곳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곳으로 넘어갔더니 또다시 if를 또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다음 조건은 20 이상 25 미만이라는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정상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식을 쓸 때 25 미만이야? 그건 이제 물어봤지만 20 이상 요걸 물어보지 않았죠. 왜요? 지금 이 두 번째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뒤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20 미만이야? 물어봤는데 20 미만이 아니래요. 20 미만이 아니다. 그 얘기는 20 이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if에서 조건을 쓸 때 20 이상이야? 그건 따로 쓰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정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죠. 그때 만약에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20 미만도 아니래요. 25 미만도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25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5 이상일 때 우리 비만을 출력해 달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